세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오밤중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생각보다 많이 안 들어오셨어요. 보통 10,000명 정도 들어오시는데 오늘 제가 어제 하루 놀았기 때문인가요? 너무 안 들어오신다. 네, 자 앞으로 많이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앞으로는요 안 빼먹고 쭉쭉 갈게요. 자. 세 번째 주제는 한덕수 이야기입니다. 한덕수, 조만간 구속될 것 같죠? 지금 벌써 지난주에 2차례에 걸쳐서 소환 조사를 받았습니다. 한 차례 더 소환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냥 곧바로 영장이 청구될 것 같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온 얘기로는 곧바로 영장 청구된다. 그러니까 지금 한덕수 구속영장 청구는 이미 기정사실이고요. 언제 청구될 것이냐, 그 날짜 언제 청구되냐, 이게 제일 관건인데, 제가 취재한 바로는 내일 오후면, 이르면 내일 오후쯤 영장 청구서가 법원에 접수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검에서는 내일, 그러니까 내일 오후가 되면은 사실 이렇게 일요일 오후가 되면은요, 언론사들 기사거리가 없습니다. 뭐 하나 큰 기사 없나? 다들 궁금해할 그럴 때인데, 이때 맞춰가지고 한덕수 구속영장 청구라는 빅뉴스를 탁 던지겠다는 거죠. 조은석 특검이 언론 플레이에 매우 능한 사람이다라고 제가 늘 말씀을 드렸는데, 네, 언론 플레이 제대로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일 오후 한덕수 구속영장 청구라는 기사가 속보로 뜨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자, 제가 오늘 준비한 마지막 주제입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덕수 지난주에 여러 차례 검찰, 특히 특검에 불려가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지금 현재 한덕수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이게 디폴트 값이에요. 확정돼 있어. 문제는 언제 청구를 할 거냐. 날짜밖에 없습니다. 지금 정확하지 않은 것은 언제 청구할 것이냐는 날짜이고, 나머지는 거의 다 확정되었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한덕수 지금 잡혀갈 거야 이제. 언론 보도를 한번 보실게요. 오늘 기사입니다. 한덕수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될 방침이다. 뭐 경향신문 기사인데요. 구속영장 청구 방침, 이런 방침이라는 말까지가 나왔으면 이제 끝난 거죠. 더군다나 이 기사가 금요일 밤부터 계속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는 한덕수가 13시간 동안 조사를 마치고 귀가하던 지난 19일부터 계속해서 나온 얘기가 한덕수 감옥 갈 것 같다. 한덕수 감옥 갈 것 같다. 입니다. 자, 그렇다면 뭐 문제는 청구 시점 아니겠습니까? 청구하는 게 거의 확정적이라면 청구 시점만 뭐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보통 특검 같은 경우, 특히 조은석 특검 같은 경우에는 이미 뭐 다른 언론에서 구속영장 청구가 기정사실인 걸로 보도가 되었을 때는 시간 안 끕니다. 그냥 바로 치고 나가버려요. 이게 보통 검찰의 특징이기도 하고 지금 조은석 특검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더 이상 기다릴 이유가 없지. 왜 기다리겠어? 그렇잖아요. 뭐 이미 영장 치러 간다는 건 다 알려진 사실인데 뭐 딱히 기다릴 이유가 없죠. 그래서 바로 치러 들어갈 걸로 보입니다. 그렇다면은 언제? 그게 바로 내일 오후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이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라는 겁니다. 내란 우두머리 방조. 특검에서는 이렇게 보고 있답니다.
그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첫 번째 보좌 기관이자 국무회의 부의장인데 대통령의 헌법 수호 의지를 보좌해줘야 되고 불법 행위를 할 경우에는 견제해야 될 의무가 있다 이거야. 그러니까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제 넘버원 첫 번째 보좌 기관이기 때문에 대통령한테 적극적으로 조언을 하고 대통령이 혹시라도 잘못할 것 같다면 적극적으로 막고 그래야 된다 이거야. 이게 국무총리의 헌법적인 의무다. 근데 한덕수 안 했잖냐? 어리버리 하는 척 마는 척 반대를 했는지 말았는지, 예, 반대를 했다고 하는데 반대한 것보다는 오히려 어정쩡하게 찬성한 것 같은, 찬성으로 볼 만한 그런 행동을 더 많이 해 보여줘. 그러니까 적어도 국무총리가 국무회의 부의장이자 국무총리의 헌법적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혐의가 되고요. 불법적인 계엄을 선포하고 난 다음에 자, 이것을 합법화시키기 위해서 국무회의를 일부러 소집하게 만들죠. 자, 한덕수가 국무회의를 열자라고 윤석열한테 건의를 합니다. 그리고 윤석열이가 그래서 국무회의를 열죠. 비상국무회의를 열죠. 근데 이 비상국무회의 이 자체가 사실상 불법적인 계엄을 합법화시키려는 일종의 쇼였던 거 아닙니까? 이거는 한덕수가 윤석열의 불법 계엄에 방조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국무회의가 지나치게 빨리 끝나버렸죠. 따라서 그 국무회의에 참석하려고 왔던 장관들이 모조리 참석이 저지당해 버린 겁니다. 아니, 국무위원들은 누구나 국무회의에 들어가 가지고 대통령을 보좌하고 조언을 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그 기회조차 박탈당해 버린 겁니다. 국무회의가 너무 빨리 끝나는 바람에. 근데 이걸 누가? 한덕수가 한 거잖아. 그럼 뭐야? 불법적인 계엄이면 애시당초 열지를 말았어야 되는데 불법적인 계엄을 합리화시켜주는 국무회의를 열었고 그 국무회의 대충 후다닥 끝내버렸고 그래서 참석하려고 하는 국무위원들, 몇몇 국무위원들은 참석 자체가 거부당했다 이거야. 이게 뭡니까? 예, 바로 내란 방조 혐의라는 겁니다. 내란 방조 중에서도 내란 우두머리인 윤석열을 방조한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란 우두머리 방조범이라고 한 겁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미 한덕수에 대한 영장 청구방침 결론이 났고 혐의도 정리가 다 끝났어. 문제는 언제 청구하느냐 뿐이겠죠. 정리라면 이렇습니다. 국무총리한테는 내란을 막을 의무가 있고 계엄 선포를 막아야 될 의무가 있고 계엄이 진행되지 않도록 막을 의무가 있어. 근데 한덕수는 내란을 막을 의무를 위반했죠. 그리고 거꾸로 계엄 선포를 도왔죠. 그리고 계엄 선포된 뒤에 계엄령의 수행을 직접 간접적으로 도와주기도 한 겁니다. 이 세 가지 위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영장을 청구한다는 겁니다. 내란을 막을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는 것은 뭘 말하느냐? 계엄이 위법하다. 이거 위헌이다. 절대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조언하지도 않았고 계엄을 막으려고 적극적으로 노력하지도 않았다. 자, 국무총리한테는 위헌적인 계엄을 막을 의무가 있는데 그 의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죠. 직무유기인데 직무유기가 결과적으로 뭐가 됐습니까? 예, 내란 방조가 된 거죠. 그러면 직무유기와 내란 방조가 동시 경합을 하게 되는데 경합을 한 게 범죄 혐의가 두 개가 경합을 하는 경우는 어떻게 된다? 예, 무고한 범죄로 갑니다. 직무유기와 내란 방조가 경쟁을 하게 되면 누가 적용된다? 예, 내란 방조가 적용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한덕수의 혐의에는 계엄이 위법하다는 조력을 안 했고 계엄이 위법한데도 적극적으로 저지하지도 않았다는 혐의가 한 가지가 있고요. 두 번째는
계엄 선포를 도와줬다는 혐의도 있습니다. 비상국무회의 열면 안 되지. 위헌인데 왜 열어? 그런데 위헌이 아닌 것처럼 만들어주기 위해서 국무회의를 열었던 거죠. 이것 자체가 위헌인 한덕수의 혐의가 되고요. 자, 열려진 국무회의는 제대로 시행을 해야 되는데 후다닥 끝내버렸죠. 5분 만에. 그래서 뒤늦게 참석하려고 왔던 장관들이 참석을 거부당해버립니다. 이 장관들은 국무회의에 참석해가지고 계엄하면 안 됩니다 라고 막아야 되는데 막을 수 있는 기회조차 박탈당했죠. 따라서 비상국무회의를 소집한 것, 그 국무회의를 조기에 종료시킨 것, 이 둘 다 위법한 행위에 해당이 됩니다. 자, 아시다시피 요거는 윤석열의 혐의에도 그대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덕수가 윤석열의 범죄 행위를 도왔다라는 게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윤석열이 뭐 총리, 외교부 장관 등 계엄 총리라든지 외교부 장관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한테 계엄 지시사항 문건을 전달하잖아요. 이거를 보고도 못 본 척, 그리고 야 그거 시행하면 안 돼 라고 제지해야 되는데 제지하지 않은 점, 이런 것들까지 다 포함이 되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을 다 합쳐서 한덕수가 계엄 방조, 즉 내란 방조 혐의가 됩니다. 무엇보다도 한덕수가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지금까지 거짓말을 했다는 겁니다. 한덕수는 지금까지 계엄 선포문을 자기는 본 적이 없다라고 합니다. 받기는 받았는데 내가 양복 뒷주머니에 집어넣고 그게 계엄 선포문인지도 몰랐다라고 뻥을 쳤어요. 근데 이것이 거짓말이라는 것이 최근에 들통이 나죠. CCTV를 봤더니 계엄 선포문을 받아보고 그걸 오히려 다른 사람들하고 논의를 하고 때로는 자기가 가진 것을 건네주기도 하고 그러더라는 거야. 양복 뒷주머니에 넣었다더니 순 거짓말이었던 거죠. 국회에서까지 거짓말한 거 아닙니까? 이것은 내란 혐의와 별도로 국회에서 위증을 한 혐의가 포함됩니다. 야, 정말 개새끼죠, 한마디로. 자, 기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조은석 특검팀은 비상계엄 선포 당일 CCTV를 분석해야 하는 과정에서 대통령 집무실에서 나온 뒤 이 대접견실에서 대기하던 한 전 총리가 정장 안쪽 주머니에서 문건을 꺼내는 모습을 발견한 것으로 확인됐다. 집무실에는 윤석열이 비상계엄 선포 전에 1차로 호출한 한덕수와 이상민, 김용현, 조태열 등이 모여 있었다. CCTV 영상에는 한덕수가 양복 안주머니에서 꺼낸 문건을 유심히 살펴보며 이상민과 논의하는 모습까지 담겨져 있다. 비상계엄 관련 문건일 거라는 게 특검의 판단이다. 자, 결국 한덕수는 지난 19일 특검 소환 조사를 받으면서 윤석열로부터 계엄 선포문을 받았다고 실토하였다. 야, 정말 나쁜 놈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덕수는 계엄 선포문을 못 봤다라고 뻥쳤는데 이게 알고 봤더니 순 거짓말이었던 거지. 당시에도 한덕수는요, 계엄 선포문 자체를 보지 못했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근데 이때는 부승찬 의원이 CCTV 화면 하나 제시하면서 야, 봤잖아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말을 바꾸느냐, 계엄 선포문을 받기는 받았는데 내가 보지를 못하고 양복 뒷주머니에 집어넣었다. 자, 그러자 특검에서 이번에 CCTV를 다시 제시를 합니다. 그러면서 너 계엄 선포문 뒷주머니가 아니라 안주머니에서 나오네. 그리고 너 이상민하고 논의도 막 토론도 하고 막 그러네. 자, 못 봤다는 얘기 다 거짓말인 거죠. 그러자 그때부터는 침묵에 빠진 겁니다. 그게 지금 한덕수의 태도예요. 그러니까 이 한덕수는 적어도 내란을 막을 의도가 없었다는 거죠. 적극적으로 막아야 되는 한덕수인데 입을 틀어 막고 있었던 겁니다.
사실상 윤석열이 계엄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준 거죠. 이걸 보고 특검에서는 내란 우두머리 방조죄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원래 방주범은요, 주범의 범죄 행위를 도와준 것을 방조범이라고 그럽니다. 주범의 범죄 행위를 도와주긴 도와줬는데 이게 공범까지 안 간 상태, 이걸 보고 방조죄라 그럽니다. 우리가 공범이면은 주범의 범죄 행위를 도와줄 수 있잖아, 그죠? 그런데 공범까지는 안 갔어. 그래서 막연하게 도와주긴 도와준 거예요. 적극적으로 고의적으로 확실하게 도와준 것이 아니라 애매하게 돕는 듯 마는 듯 한 경우, 이런 경우를 방조죄로 의유를 합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이 범죄에 가담을 하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는데 가담까지는 아닌, 그렇지만 범죄를 도와준, 요걸 보고 방조죄라고 그럽니다. 이거는 형법 제32조 1항과 2항에 따라 가지고 주범의 양형에서 일부를 깎아줍니다. 얼마까지 깎아줄 수 있느냐는 건 둘째치고 하여튼 깎아줄 수 있어. 최대 절반까지는 깎아줄 수 있어요. 자, 그러니까 내란 한덕수 같은 경우는 주범이 윤석열이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의 양형에, 그 양형에서 일부를 깎아주게 되는 겁니다. 윤석열은 내란 우두머리죄죠. 그죠? 그러니까 내란 우두머리죄의 방조범이 되는 겁니다. 내란죄는 우두머리, 주요 임무 종사, 부하 수행 이렇게 나눠지는데 각각 형량의 차이가 있습니다. 우두머리는 무기징역 아니면 사형이고요. 주요 업무 종사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거나 무기징역 아니면 사형입니다. 부하 수행은 사형은 없으나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게 됩니다. 각각의 차이가 있는데, 그러니까 한덕수가 방조범이 되면은 윤석열의 양형,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에서 조금 감형되는 수준의 처벌을 받게 된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한덕수가 참 보면 싹퉁바가지 없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이 태도를 보면 실제로 사고를 친 윤석열보다 한덕수의 저 깐족거림이나 뭐라고 그래야 되죠? 참 한덕수가 한동훈만큼 깐족거리고 왠지 모르게 아닌 것처럼 이렇게 오리발 내미는 그 뻔뻔스러움이 더 밉지 않습니까?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고, 계엄이라는 사고를 친 윤석열보다 마치 말리고 수습하는 척하는 한덕수가 더 미울 때가 엄청 많았죠. 그 정도로 야비했고 꼼수가 철철 넘치는 놈이었습니다. 그런 자가 방조죄라고 해가지고 윤석열보다 훨씬 싸게 양형이 나온다. 저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한덕수는 내란 우두머리 방조죄가 아니라 내란 주요 업무 종사, 요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특검에서 다시 좀 고려를 해줬으면 좋겠네요. 자, 아무튼 지금 특검에서는 한덕수를 어떻게 처리할지, 뭘로 잡아 넣을지, 영장은 언제 칠지 다 정해져 있는 거죠. 이미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언론 보도가 지금 많이 나갔습니다. 지금 상태에서는 굳이 시간 끌 필요가 없죠. 방침이 정해졌고 여론의 반응도 좋습니다. 한덕수 잡아 가둔다 그랬더니 너도 나도 너무나 반가워하더군요. 보수 쪽에서도, 소위 말하는 수구 적폐 쪽 이찍들도 한덕수 잡아간다는 것에 대해서는 딱히 불만이 없어. 이 상황에서 특검이 시간 끌 이유가 있나요? 바로 치고 들어가면 되죠. 그러니까 내일 오후 영장 청구할 가능성이 가장 높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일 오후에 영장을 쳐야지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도 가장 많이 받습니다. 일요일날 오후에는 원래 뉴스가 잘 없거든요. 그러니까 일요일날 오후에
한덕수 영장 청구라는 기사가 나가면 난리가 나겠죠. 언론의 세간 여론의 시선이 집중되는 건 물론이고요. 아마 분위기도 상당히 좋을 겁니다. 월요일일 수도 있습니다만 월요일보다는 내일 오후가 그 언론 플레이하기에는 딱 좋은 때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내일 오후 영장 청구가 될 걸로 보입니다. 실제로 제가 몇 군데에 전화를 해봤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언제라고는 말 안 하고 시간 오래 안 끈다. 시간 끌 필요가 있느냐. 시간 끌 필요가 있느냐라는 건 뭘 말합니까? 당장 하겠다는 거고요. 그 당장은 현실적으로 내일이죠. 내일 일요일인데 아마 법원에 당직실은 운영이 될 거거든요. 당직 판사한테 접수가 일단 될 겁니다. 내일 오후에 한덕수 영장 청구라는 속보가 여러분과 저를 반겨주지 않을까라는 생각 해봅니다. 한덕수 돌이켜 생각해보면 이 새끼가 내란에 가담을 했던 거야. 그러니까 막판까지 그렇게 간족됐던 거고 마지막까지 내란 진압에 협조하지 않았던 거고 마지막에는 지가 대통령 출마하겠다고 설친 것도 다 그와 같은 배경이 아닐까 싶습니다. 한덕수 이제 남은 인생은 감옥에서 보내지 않을까 싶네요. 한덕수의 그 부인, 그 무속의 힘이 강하다는 한덕수의 부인이 이것만큼은 제대로 보지 못했던 모양이네요. 오밤중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시 21분 지나고 있습니다.